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송미루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청년사단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번에 배우셨던 내용은 불법연구의 창립 총의입니다. 대종사님과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총부 건설 전에 회원들과 토의를 하고 총부 건설지를 답사하십니다. 또 전반적인 회의와 부서, 그리고 직책, 자금 추처를 규정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대종사님들과 여러 제자들이 익산 총부터를 확정 지으시고 총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부 건축을 끝나고 보니 공부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때 건물도 있고 언납도 있으나 이 건물에서 소득도 안 나오고 정관평 언답에서 소출도 안 나올 때여서 낮에는 엿장사, 출장 장롱 복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성 전무 출신들께서는 고무공장에서 일을 통해 공부자금을 모으시고, 밤에는 그날 있었던 감상과 처리권을 토론하고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본문의 단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만들다, 신흥,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흥마을, 언답,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개간한 논, 해독, 바다에서 일어난 동물, 삶 전무 출신 공동생활에서는 주적, 잠시 동안 머물러 삶, 적수공건, 맨손과 맨주먹이란 뜻으로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장농은 농사를 지음, 효시, 모든 일의 시초, 주무, 사물을 주도하는 사람, 호구, 가난한 살림에서 겨우 먹고 살아간 방책, 누습, 축축한 기운이 스며듦, 갓난, 괴롭고 고생스러움. 저번에 경주교님이 대부분의 인물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교사에 나온 날짜를 바탕으로 먼저 일제시대이기에 일본의 상황의 배경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전무 출신 공동생활에서 척식회사 소유답을 약간을 빌려서 출장 장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조선민중들이 처했던 상황과 이 출장 장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익산 총부가 세워진 해인 1924년 이 갑자년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부 왜 익산에 성립됐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왜 1924년에 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에 나온 날짜로는 1924년에서 1925년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자면 일본의 민주주의 활동이 활발해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입니다. 다이쇼는 그때 당시에 일왕의 연호이고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수던이 일본으로 망명하고서 1911년 청왕조가 무너지고 중국의 공화정이 설립됩니다. 이때 순원이 영향받은 일본 정치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 내에 강경파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또 한반도에서 천도교와 개신교 중심으로 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여파로 벌어진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유혈 진압이 전 세계에 통로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인으로 인해 1920년부터 1929년 대공황 전까지 한반도에 문화통치가 벌어집니다.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강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검열을 통해 감시를 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척하는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1914년 1차 대전 이후 공업이 발전합니다.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공업단지에 모여듭니다. 그 결과 지방의 농업 인구가 줄어든 이촌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토에 이 쌀이 부족해지자 그것을 메꾸려고 식민지인 조선의 쌀을 수탈하는 산미증식계획을 벌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이란 말 그대로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지만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에게 헐값에 팔아 쌀을 이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메꾸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척식회사 소유답을 약간 빌려서 출장 장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척식회사가 동양척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동양척식회는 1905년에 설립됩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동양척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자기들이 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싼 값에 지주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직접 관리하는 토지의 소장인에게는 50% 이상의 소장료를 걷어가고 가져갔습니다. 척식회사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출장 장롱이라는 의미가. 참고로 아까 말했던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로 농사에 쓰는 물을 대고 빼는 이 관계 배수 대용, 농사에 쓰는 비료값을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유지의 소작료는 50%, 일반 소작료였던 60%였던 소작료가 결과적으로는 소작료가 80%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척식회사의 살인적인 소작료에 의해 1920년대에 들어서 소작농이 항의하고 시위하는 소작쟁의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때 출장 장농을 제의하신 분이 서중환 선지님께서 주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아무 기술도 자본금도 없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님들께서는 높은 소작료, 힘든 농사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생활 유지가 안 되므로 송적벽, 문정규 선지님들의 발의로 엿장수를 합니다. 식사로는 엿밥과 아카시아 잎 반찬으로 끼니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익산 총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익산 총부가 세워진 곳은 이 북일면 신용리입니다. 그곳에는 잿배기가 있었습니다. 이 잿배기라는 것은 길이나 있어가지고 넘어 다닐 수 있는 산의 고개를 이르는 사투리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 고개에 황등호수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근처에 저수지가 들어서 호수가 없어지고 지금은 원광대학교가 들어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번화가는 전주입니다. 근데 익산에서도 외진 곳에 총부를 세우시고 대종사님께서는 황량하지만 앞으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1924년에 보았을 때는 많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갑자년에는 신흥 종교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갑자년 신앙이란 걸 알아볼 텐데요. 이 갑자년에 일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지으면 이 운이 좋다는 민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또 원불교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증산교단과 원불교에서는 후천 개벽이 오는 데는 1924년으로 지목합니다. 증산교단의 대표 교단이었던 보천교는 1924년에 신국가 건설을 한다고 선포합니다. 1924년 신국가 건설이 안 되자 1925년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924년 동학의 한 교단이었던 시천교가 계룡산 신도안의 터를 잡고 종교천이 형성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종교의 종교단체가 이주하면서 계룡산 신도안은 한국 신종교의 메카이자 민중신앙의 집산지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계룡산 신도안은 1984년 갑자년까지 삼공본부 이전 사업으로 이 종교촌들이 모두 이전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또 1984년 갑자년에 익산 총부의 정문이 만들어집니다.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03위 성인식으로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종교연합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마무리를 할 건데 이번에 이 교사 강연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감상은 총부 건설과 전무 출신들의 생활을 보고 이 원불교의 회상이 대종사님과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회상이 들었습니다. 회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불교는 생활종교입니다. 출장 장롱, 엿장사, 고무공장 공헌을 하면서 낮에는 공부할 비용을 벌고 낮에 있었던 일을 통해 또 취사를 제대로 했는지 문답감정을 또 공부하고 대종사님의 설법을 받들며
공부를 하는 생활 밀착형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조선 민중들의 삶과 대종사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망국의 서름, 이등식민이란 차별과 멸시, 조선의 모든 민중이 직업이 농부였던 시대에서 쌀들이 헐값에 일본에 공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하는 한가운데 대종사님은 이 전무 출신들의 공동생활을 보였듯이 낮에는 작업하고 밤에는 사리를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삶을 통해 조선 민중에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희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